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오전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외국어 공부 원리 6강을 했는데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헬렌말, 이른바 헬라말과 라틴을 바탕 삼고 세계 모든 언어에 잠겨있는 원리들을 몽창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을 다루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뭘 많이 안다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는 것을 같이 나누는 거니까 이거 한 번씩 듣고 또 끝까지 듣지도 못하고 그만두면은 결정적인 것을 놓치고 뒷날 기회가 없어질 때 땅을 칠지도 모릅니다. 외국어, 배달교례로서 딴 나라 말들을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 원리에 속한 몇 가지를 우리가 공부하는 중에 있죠. 오늘은 음소가 뭔지 알죠? 소리를 가지고 있는, 즉 뜻을 가지고 있는, 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조그만 글자, 문자에 대한 그 소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문자, 그걸 음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명 하나는 자음, 또 하나는 모음이라고 이제 그렇게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자음과 모음이라는 그 음소, 그렇게 두 가지로 갈라서 자음을 먼저 소리내고 그 다음 붙여서 모음을 같이 소리내면은 자음 모음 붙어가지고 뜻 가진 소리가 나타나고 다른 사람이 듣고 다른 사람이 읽는다 하는 것을 음절, 입소리라고 하는 거. 근데 세계 모든 언어 음소가 망가졌다. 그 뜻 가진 음소가 이게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하려고 이제 근본을 찾지만 하나님께서 알파벳을 똑바로 주시질 않는 바람에 임시방편으로 엉터리 방송으로 땜빵한 게 현대 어드라 이거예요. 언어理論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분야가 다 말글로 표시되는데 언어가 이런 실정이니 모든 분야 표현된 것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맞고 어디부터가 가짜고 상상이고 엉망진창일까 하는 것은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죠. 성경 말씀해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은총으로서 사람에게 준 가장 핵심 연모가 언어, 말글인데, 언어, 문자인데, 그것이 뭐가 문제인지, 어떤 게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거를 방책을 찾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니 어떤 사람이 좀 상상의 날개를 펴지만 왕따 당해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또 그걸 굳혀서 자기 이름을 내고 싶지만 논리를 전개를 못해요. 상상을 하지.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은데. 근데 자기가 태어난 DNA 속에 알파벳이라고 하는 문자, 타락한 언어관, 타락한 이런 땜빵인 문법, 사전, 별별 언어理論에 가려가지고 머리통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어떡할 겁니까? 자, 음소가 망가진 것 또는 그걸 우리가 근본을 짐작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소리예요. 소리를 그린 게 음소 아닙니까? 자음이라는 음소, 모음이라는 문자가 소리만 있던 걸 눈에 보이는 그림으로 기호로 표시한 것이란 말입니다. 소리에 바로 그 뜻이 있는 거예요. 뜻. 문자의 엑기스가 소리다 이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문자를 딱 봤을 때 그냥 눈으로만 보고 읽고 사진 빌려서 해석한다고 그것이 해석이 된 게 아니올시다. 껍데기는 서로 알아먹고 손뼉 치면 누구와 아주 어학 실력 굉장히 누구 쉽게 국어해. 그거 촌스러운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우린 뿌럭지를 보는 거야. 아주 근본 원소, 소리의 원소인 음소를 갖다가 소리로부터 그 문자가 어떻게 형성됐는가, 일치하는가, 어떤 불일치가 있는가. 그래서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라는 이 3요소로 돼 있어요. 소리를 분석하면 그것이 그림으로 문자로 나타난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이렇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를 3등분하면 대갈통, 가운데 부분 몸뚱아리, 꼬랑지, 가장 엑기스는 몸뚱아리 근본은 이제 말뿔인데 그걸 보통 딴 나라 말로 쪽발이 말로 어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원 공부하면 그 사람은 대학자예요. 참된 선생이란 말이요. 근데 어원 자체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세계 모든 언어가. 정도 차이지. 갈수록 망가지고 파괴되고 있고. 우리 한문만 하더라도 저쪽
짱깨가 쪽발이가 가져가게 되고 또 한글 전형주의자들이 이걸 망가뜨려가지고 우리 한문의 가장 중요한 게 훈 아닙니까? 훈. 예? 문자의 삼원리 알잖아요. 우리 문자, 훈, 형, 의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문자가 지니는 세 가지 특성, 요소가 있다는데 세계 모던어는 그것이 다 파괴돼 있어요. 우리말이 온전했었는데 한글이 다 망가뜨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걸 알지 못하면 어원을 추구한다고 해도 그냥 딴 나라 외국어, 헬란 말이나 라틴 가지고 깔짝거리다 마는 거예요. 모든 말에 다 특징이 있고 다 장점이 있는 건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언어가 다 땅불쑥한데 근본이 다 망가져 있다. 아직 그것을 보존하고 있는 유일한 문자가 훈민정음 체계로 된 우리 언문이다 말이에요. 우리 한문이다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외국어 공부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자체를 정작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희귀하다. 신자 중엔 한 명도 없다. 다 뭐 안다고 하고 뭐 국어 국문학을 했다고 뭐 와르알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 거를 모릅니다. 우리 배달결의 문사철이 어떻게 생겨 먹은 건지 서구 문사철도 모르는데 어찌 우리 문사철을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완전히 서구 언어의 노예, 식민지 문자를 가지고 먹고 사는지를 모르고 식민지 문자로 뭐 신학한다고 하면서 뭐 말씀하지만 뭘 말씀이라고 하는 건지 모르는 그런데 구렁텅이 빠져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우리 그동안 외국어 공부 원리, 영어를 중심으로 해서 6가지를 했어요. 우리 소리를 알아야 외국어를 한다. 이거 정말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소리 속에 우리 문자 정음의 원리로 된 소리 세계가 있다고요. 그 다음 문법이 먹고 문법이란 없어요. 소리가 문법이에요. 소리 없는 문법은 그건 문법이 아니에요. 소리의 원리를 소리에서 문자, 글자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소리를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또 고로 문자가 자음, 모음이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규칙이 만들어진 것 같단 말이에요. 이 문법이라는 걸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불규칙이라는 말을 반드시 써요. 이거 다 한심한 소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모독하고 자기가 전적으로 부패된 사실을 모르고 아는 체 하는 거예요. 고로 지금 현존 문자란 점점 망가진다. 발전이라는 그런 건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지. 속은 썩어 문드러져서 겉으로 땜빵을 막 그냥 장난삼아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도 소리가 답이에요. 소리. 물론 소리도 많이 망가졌죠. 소리로서 문자가 만들어졌는데 그 문자가 망가지고 없어지다 보니까 소리가 변화가 오는 거예요. 소리가 변질원되는 건 뜻이 바뀐다는 거예요. 뜻으로부터 소리로부터 문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리가 그렇습니다. 고로 뭐를 암긴다, 문자를 암기한다는 거잖아요. 문자의 뜻을 암기한다는 거. 거기 가장 결정적인 고리인 소리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소리도 내긴 내죠. 뭐 영어를 계속 읽으면 소리가 뭐 이렇게 뚫린다고 말들 하는데 그 말이 뭔지를 몰라요. 암기란 없어요. 그냥 소리 자체가 문법이고 소리 내는 것 자체가 암기예요. 소리에 무슨 규칙 불규칙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불규칙입니까? 어법이 이게 불규칙이란 말 쓰는 아주 그 고심어린 심정은 100%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엉망이란 말이에요. 자기 혼자나 그런 용어를 쓰고서 넉넉한 모르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벌써 이 말 자체가 힘들게 만들잖아요. 힘들게 만들죠. 그 다음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소리 원리를 전제로 해서 문자를 알아간다고 할 때 어떤 말을 쓴 글을 갖다가 줄줄이 차례대로 줄줄이 해석하는 원리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지금 시간 때문에 다 자세히 설명들을 못했지만 이게 지난 시간까지 한 것이고 이걸 다 놓고 근본 문제, 음소 즉 알파벳가 망가졌고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을 못 고치고 고칠 수가 없는 가운데 그냥 임시로 땜빵하는 거. 그러니까 R 사운드도 다 나라마다 다 달라요. 알파벳도 다 주로
라틴권을 가지고 많이들 쓰는데 고유 문자 있는 그런 뭐 몇몇 족속은 빼고 이게 엉망이에요, 엉망. 라틴인데 낭만주의 언어, 독불형 다 이게 소리가 달라요.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아무튼 음소가 망가졌다. 말 뿌리가, 소리의 뿌리가, 뜻이 망가졌다는 사실을 우리 조금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뭐 다 말씀드리고 아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 문장론을 조금 하다가 말았잖아요. 그렇죠? 이른바 말로 명사, 이게 주어예요. 그 다음, 이름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 뜻이 없는데 이름이 뭘 하잖아요. 에? 이름이 자기 할 바를 구실을 한단 말이에요. 그 결과를 표시하는 낱말을 동사라고 하자, 서술어라고 하자 해서 이거 동사예요. 그럼 벌써 이걸로 끝난 거예요. 뭘 말하는지, 뭘 말하는 글인지 다 나왔어요. 이게 요지부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순이 주어는 되게 이제 앞에 나온다고 쳐도 동사가 바로 주어 뒤에 막바로 오냐, 아니면 동사가 제일 뒤에 오냐 하는 두 가지로 갈라져요. 동사가 뒤에 오는 언어들이 많지가 않죠. 근데 중요한 건 라틴은 어순도 없고 독일어는 동사가 뒤에 오는 언어예요. 나머지는 다 동사 다음에 오고 또 어떤 언어들은 많지 않지만 동사가 앞에 나와요. 동사가 앞에 나올 수 있는 건 동사 그 뒤에 또는 앞에 인칭 주어를 가리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니면 동사가 앞에 나오는 건 뭐죠? 도치법의 변형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튼 제일 줏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개발한 어떤 물건의 이름들, 사건의 표시들, 그다 명사라고 그래요. noun. 이게 어떤 일을 했는가가 나타난 걸 결과라고 그래요. 결과. 이건 외형적인 것을 나타낼 때는 그 뭐가 그 속 내용, 목적, 그 속 내용이 뭐냐, 이걸 오브젝트, 목적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줄줄이 차례대로 음미하면 된단 말이에요. 단 이제 낱말을 보게 되면 낱말이 이제 단순한 이름절자리도 있고 이음절자리도 있고 합성 단어 있고 파생 단어 있고 뭐 많잖아요. 그걸 이제 어떻게 말뿌리 공부를 할 것인가. 이게 최종이에요. 명사, 동사, 명사로 되 있는 이런 기본 문장들 각각의 어근을 공부하면 되잖아요. 줏대 있는 이 주어에 대한 것이 어떤 작용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세 가지 읽기를 거쳐야 돼요. 세 가지. 자모 읽기로 말미암은 삼성 읽기. 그 다음에 덩어리 읽기.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덩어리 읽기 오고. 그 다음에 뭐냐면 빨가벗은 몸뚱아리 읽기예요. 빨가벗은 몸뚱아리. 어근 읽기. 말뿌리 읽기. 그러면 이제 그 파생어에 대한 이해를 하죠. 어원에 대한 것을 전제로. 그래서 낱말이 이루어지는데 모든 낱말들에는 때에 대한 것이 있고, 그렇죠? 곳에 대한 것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떤 기존 이 땅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 무슨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그러니까 과학의 세계에 많은 가설들이 있고 철학의 세계에 가설들이 있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 가설이 현실로 나타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걸 또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 말글이라는 것이 어떤 실제를 놓고 묘한 것이 있어요. 아무튼 어떤 낱말이 됐건 낱말이란 음소 두 개가 자음, 음소, 모음, 음소 하나씩 두 개가 뜻을 가진 걸 단어라고 하잖아요. 그걸 한 음절짜리 단어가 있고 보통 두 음절, 세 음절이 많죠. 때와 곳에 대한 것인데 거기서 어떤 사건에 관련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 양상. 때와 곳을 놓고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낱말들은 꿈틀꿈틀하는 그런 움직성이 있고 그로 말미암은 결과로 어떤 상태로 지금 나타나 있는가 하는 그런 걸 받는 게 중요해요. 명사 그러면 이게 무슨 뭐 딱딱하고 고정 관념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팔품사라고 해서 그 어떤 낱말의 쓰임새 때문에 그렇게 규정하는 건 일시고
부분이고 땜빵이에요. 땜빵. 그걸 대충 이제 감 잡은다면 그런 말을 쓰지를 말아야 돼요. 특수한 경우 아니면. 그러니까 학문하는 사람들이 하는 장난 노는 거예요. 영문학, 영문법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 요런 거를 이제 우리가 거칠 때 음소라는 것이 뭔데 음소가 어떻게 망가졌고 근본을 글자, 자음이라는 글자, 모음이라는 글자를 부족하면 만들어내야 되고 틀렸으면 고쳐야 되는데 둘의 어울림을 자모의 원리를 해야 되는데 안 될 땐 임시방편으로 억지로 해도 땜빵을 해서 그걸 맹기는 거야. 근데 땜빵은 그때 순간에 묘면한 건 좋은데 찌꺼기가 생겨요. 쓰레기가. 오염이 된다는. 그건 오염을 또 치료하려고 문법은 자꾸만 늘어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은 점점 길어져가지고 나중에 완전 꽝 터지고 말겠죠. 세계어가 지금 그렇게 변형의 상태를 지금 넘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영어 성경 이제 그 현대 초기어체 말고 지금 철자법으로 좀 고쳐진 걸 했어요. 이게 지금 더 제네바 바이블이라고 했죠. 뭐 성경 공부하자는 것이 아니고 서구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닥에 깔려 있다고 전제했을 때 그런 의미에서 보는 거고 제가 무슨 뭐 영어 학자도 아니고 우리말도 잘 모르는데 일단 지금까지 쭉 공부해 놓은 걸 한번 실전에 하면서 보자 말이죠. 이게 인자잖아요. 인자. 소문자로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읽을 수 있는데 처음에 어떤 게 오지 않죠? 자음이 오지 않잖아요. 이건 허위예요. 근데 다른 서방 언어 중에 영어가 조금 독특한 쪽으로 변화를 했어요. 도구 영어랑 달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영어 어원 속에 옛적에 어떤 것이 녹아 있는 것이 유전인자에 있었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섭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준 요소가 있어요. 한때 아주 잘 나간 적이 있으니까 영어라고 하는 문자가 지금은 뭐 완전히 온 세상에 가장 더러운 문자 중에 1등 가지 못하면 서럽다 할 정도로 혼미 속에 완전히 세상 모든 잡탕으로 그냥 아주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영어라는 문자예요. 앞에 없잖아요. 이걸 우리말로 음역을 하면 이거 이잖아요. 이렇게 니은 이걸 이제 어떻게 발음할 거예요? 앞에 자음이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명시가 없어요. 그리고 첫 글자를 왜 이렇게 대문자를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여기에 이제 빤한 것 같은데 여기에 아주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걸 왜 이런 I자 같은 이런 모음으로 쓰면 안 되냐고요, 이거요. 이걸 이제 소문자라고 하죠. 작은 문자. 이건 대문자라고 해요. 또 이게 흘림체가 아니고 고딕 인쇄하는 체다. 그 다음 이걸 만약에 이렇게 쓰면 이건 필기하는 글씨 쓰는 체다. 이거는 인쇄하는 체다. 활자로 옛날에 했던 말인데 아니 뭡니까? 인쇄체, 필기체는 뭐고 소문자, 대문자는 뭐냐고. 이건 자음과 모음이라는 음소가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걸 우리 정음으로 그리면 이걸 이제 어떻게 읽습니까? 자음이 와야 돼요, 여기요. 자음. 자음이 없을 땐 이렇게 그냥 동그라미, 소리 안 나는 동그라미로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훈민정음엔 있잖아요. 소리 안 나는 이응. 서양엔 없어요, 이런 개념 자체가. 그래서 우리 헬란말, 라틴말엔 이렇게 소리 안 나는 이응을 대신하는 자음을 이렇게 해서 어그먼트라고 하는 걸 이런 꼴을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이런 꼴을 쓰는 거예요. 원어 성경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헬란말도 영어로 음역할 때 그렇고 구약 아랍 문자도 영어로 음역할 때 이런 걸 써요. 그러니까 이 모음이 자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성이 없는 거야. 초성이. 중성과
종성에 해당하는 건 있는데 이 발음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걸 인자라고 발음한다면 이것을 인정한 건데 이것에 대한 그림을 부호를 알 수가 없어요. 설명은 하려고 하는데 잡히지가 않아. 그럼 뭐 그냥 헛소리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서구 언어의 큰 한계 중에 하나예요. 풀리지가 않아. 이런 목구멍 소리 쓰임새에 대해서. 이런 걸 제로 칸스넌이라고 하죠. 예? 영자음, 영, 없는 거 무. 있긴 있지만 실체가 없어요. 우린 있잖아요. 이런 거부터 해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보고 후음이라고 그래요. 거추럴즈, 목구멍 소리예요. 매우 중요한데 우리말은 이게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다 연구가 되어 있어요. 세계 모든 소리 다 낼 수가 있는데 서구는 이게 안 돼 있어요. 벌써 이거 하나만 봐도 문자관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우리가 세계를 제패하고도 남았고 모든 나라를 도와줘야 되는데 옛날엔 그러했다고 역사책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망가졌는지 고려 이후는 지금까지 600년 동안 완전히 뭐 그냥 엉망진창으로 우리 문자 역사 다 그냥 잃어버리고 왜곡되고 없어지고 엉터리 문자인 한글 전형주의가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그런 주의가 그냥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세계의 비극이에요. 아무튼 이걸 인이라고 발음하는데 제대로 발음하겠냐고요. 자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인하고 그냥 빨랑 넘어가겠죠. 자, 이거 인자를 자모 읽기로 하면 어떻게 읽죠? 이하고 끊어야 되잖아요. 서양 자음은 자음이 오고 모음으로 끝나면 이에다가 여기 은자 하나니까 어떻게 발음합니까? 이거 느라고 합니까? 모음이 없잖아요. 모음. 자음만 있어도 모음이 없으면 소리가 안 나요. 자음도 지금 앞에 모음이 없으니까 모음만 가지고도 소리가 안 나지만 엉터리로 거짓말로 그냥 어영부영으로 이걸 이라고 할 때 라틴식으로 읽는다고 할 때 이에다 이 뒤에 이건 없잖아요. 은자 이에다 은입니까? 이 은? 모음이 없을 땐 의자를 붙이는 건 의자. 이걸 구약 아랍 문자에 써 있는 슈바라고 하는 거예요. 어영병 발음. 비슷하기도 하고 뭐 비슷하고 또 뭐 멍청이 소리도 아니고 의자를 왜 인정하지 못하냐고요. 요거 지금 영자음 이응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호로 대체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런 의자는 아예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영어로 국제 음성 발음 기호로 이거를 갖다가 의자로 낸다고요. 어떻게 이게 읍니까 이게. 지들 멋대로 그냥 막 어떤 거 딱 해봐서 야 아주 좋은 성과라면 그걸 완전히 세계를 조종할 세상을 식민지를 만들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세계인재 국제보건기구라고 하는 WHO가 완전히 그냥 어둠의 하수위로 전락해서 무서운 법을 지금 5월 달에 통과시키려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죠. 썰이. 재미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약회사를 앞으로 내세우고 정치꾼들이랑 또 서로 이제 해서 온 세계 1%도 안 되는 것들이 나머지 99%를 갖다가 완전히 가지고 논다는 얘기예요. 겁주고 약 주고 좋은 척하면서 완전히 속을 후리고 그럼 완전히 어떤 병을 가지고 겁주고 쥐락펴락 하겠다는 거예요. UN 산하 기구 중에 하나가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이런 세계주의, 세계 통합주의 이건 어둠의 권세 역사고 하나님 심판이에요. 조심하셔야 된다고. 개인마다 나라마다 줏대가 있어야 돼요. 어느 줏대가 있어야 판단할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는가? 사탕발림인가? 어떤 패거리 소수가 모여서 다수를 어떻게 전쟁으로 위협하고 경제로 위협하고 종교로 위협해서 장난치는 건 아닌가? 두 눈을 말끔히 뜨려면 언어의 줏대가 있어야 돼요. 각 결함마다 자기 언어 문자 고유의 것에 대한 걸 사수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제1번 타자로 놔야 돼요. 그러려면 역사관이 뒤따라서 올바로 가다듬어지게 돼 있고 선진들의 좋은 것들, 일반에 속한 것들을 잘 또 가다듬어서
다른 나라와 같이 서로 이제 그 다음에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그렇게 대등하게 동등하게 어깨를 걷고 상대한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가 얼마나 있어요 오늘날? 별로 없어요. 유엔만 하더라도 5개 상임 이사국이 쥐락펴락 하는 게 세계사의 한 흐름 아니겠냐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엄청 하고 있어요. 이러한 섭리 가운데 참 하나님 믿는 백성이 찾아볼 길이 없고 세계 종교 통합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모든 종교가 통합이 되어 있고 거기 개신교도 이미 일반 저 시골 구석에 있는 어떤 신자 한 명이 다 거기 원치 않든 통합 속에 들어가 있는 양상으로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예? 로마주의 앞에 WCC가 됐건 또는 WEA가 됐건 진보파, 보수파 다 한 통 속에 돼가지고 거기서 다 지금 온 세상이 그냥 그렇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굴러 떨어지고 있는 배교의 꼭지점을 막바지를 지금 향해서 달리고 있지 않나는 생각을 지을 길이 없습니다. 세상 일반 우리 보통 믿음을 떠나서 종교를 떠나서 일반 사는 사람들은 더 얼마나 마찬가지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새로 그냥 어떤 정책이 좋다, 어떤 대통령을 뽑는다, 어떤 제도를 한다, 어떤 국제회의를 한다, 좀 모두 그냥 와와와 하고 분별력이 없단 말이에요. 왜? 문자가 망가져서 그래요. 고유 사상이 고로 왜곡돼서 그래요. 뿌럭지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선진들의 그 찬란한 세계 최고의 문명의 세계 최고의 문자의 어린 것이 완전히 그냥 동강나서 사라져 있는 채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해석하고 똑바로 받는다는 보장이 됩니까? 서구신학은 이미 사양길에서 끝장나 있는 때인데 얼마나 남았는지 남은 이들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 특별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외국어 공부 원리를 공부하는 건 정말 잘 모르지만 의미심장한 바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인이라고 해놓은 거, 이인. 이게 자모 읽기예요. 그러면은 서구 언어엔 없지만 삼성 읽기로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삼성 읽기는 초성, 중성, 종성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인이라고 읽어야 돼. 받침으로 인. 우린 이렇게 완벽하게 표기할 수 있어요. 인. 근데 걔네들은 인하고 딱 끝마치는 무성음, 폐쇄음으로 내지를 못해요. 배우지 않으면. 그냥 인. 뒤에 그냥 의자는 없으면서도 인. 그렇게 낸다니까. 받침의 개념이 없어요. 종성의 감각이. 우리만 좌우 모음 합자로 초성, 중성, 종성 체결이 된 뜻을 나타내는 완벽한 문자 3요소가 박힌 게 우리 배달 글자예요. 정음으로 된 언문과 한문. 가림토 정음에서 이제 훈민 정음 돼서 그때 특수목적으로 우리 한문 소리에 대한 교정, 고정, 그걸 선언한 게 훈민 정음의 큰 목적 중에 하나예요. 이걸 아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거 하나. 자, 그러면 인의 이제 자모, 즉 삼성 읽기로 끝난다면 이거 덩어리 읽기가 어떻게 돼요? 인자가. 이건 뭐 이른바 문법용어로 전치사라고 하는 건데 그걸 생각하겠습니까? 요거 I자 하나는, N자 하나는 이게 어떤 뜻이 있는가? 지금 다 망실돼가지고 없고 힘이 하나만 그냥 개인마다 조금 연구한 사람마다 이런 문자에 대한 소리랑 이런 문자 글을 많이 연구한 사람은 이 I 그러면 어떤 감이 온다, N자 어떤 감이 온다, 그냥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 덜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 사람을 뭐 강단에 써 주겠습니까? 자기네가 밀리고 뽀롱이 날 텐데. 이렇게 모음 하나, 자음 하나 그렇게 쭉 되는 게 기본 자모 읽기 원리. 근데 삼성 읽기는 자음 모음한 다음에 자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음절이 끝나는 거예요. 음절에는 모음이 한 개 있는 것이 음절이잖아요. 자모에서 모음으로 끝나는 음절도 있지만 자모자에서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 그게 바로 삼성 일체 원리 읽기인데 그런 것들이 적은데 그걸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문자관, 자음이라고 하는 음소, 소리내는 관과 모음이라는 그 관에 대해서 어설프게 알고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소리내기랑 문자가 일치 안 되니까 소리를 만들 수도 없고 문자를 만들 수 없으니까 기존 문자 가지고 변형된 여러 가지 이러저런 규칙을 만들어서 고비고비를 넘어가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이름을 붙여가지고 확대시킬 때 이름 짓고 쓰잖아요. 그럼 그 이름을 지을 수가 없다, 합당한 것이 없다 할 땐 다시 한번 그 만든 어떤 생산품이 있다고 할 때 그걸 고려해 봐야 돼요. 이렇게 다시 한번 실험해보고 다른 분야에 특히 창조, 자연만물에 이것이 해가 되나 득이 되나 사람의 인성에는, 사람의 인권에는, 사람의 건강에는, 사람의 영과 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걸 따지면서 물건도 만들고 이름도 붙이고 그걸 또 잘 올바른 언어 문자로 소리의 원리에 맞게 설명서를 쓰고 그렇게 또 가르치고 팔고 사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문자와 문명은 직결합니다. 우리는 세계 최초의 문자를 현존 문자 중에 세계 최고로 오래된 문자를 지니고 있는 결의예요. 한글은 1910년에 이름 붙이고 나와서 야금야금 우리 원래 소리를 최초 소리를 다 없애버리고 엎어버리고 만들어진 식민지 언어, 식민지 때 만들어진 나라가 없어질 때 만들어진 것이 한글이에요. 근본을 가지고 그걸 다시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언로를 다 막아버리고 그런 한글 출신자들이 강단에 다 장악해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새싹들을 그렇게 가르쳐온 지 수십 년이 벌써 이제 되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이라고 들어왔고 신학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되겠냐고.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모든 다른 학문 분야도 껍데기 정도 그냥 사탕 발림을 하지 학문의 근본인 언어로 다 이것을 해결하고 해명하고 뜻매기고 뜻넓이 가운데 지고 표현하는 것이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세계 최고의 좋은 머리를 갖고 있는 배달결의가 한심하게 아무것도 줏대 있게 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참 답답하죠. 언어 문자를 다시 회복하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건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고 가능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너무나 이게 지금 똘똘 뭉쳐도 시원치 않은 판국인데 산지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갈라져가지고 잘난 체하고 이기주의, 자기 중심에 꽉 쪄들린 상태가 대부분 아닙니까? 전체를 좀 하려면 그냥 아치하면 왕따 당하기 쉽고 뒷담화 맞을 수 있고 아유 정말 조잡의 극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종교 세계도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딴 말이 많으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이것도 보세요. 자음 모음이잖아요. 근데 자음이 두 개일 땐 하나를 갈라야 되잖아. 이거 원래 트 발음인데 흐라고 하는 게 이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발음 기호를 이걸 이렇게 표시한다. 그러니까 이 트 발음이 다 나지 않는 거 이게 흐 때문에 트가 이게 부드러워져 가지고 느라고 하는 소리가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조금 더 세게 느르대죠. 예? 이런 드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가볍죠. 그냥 이건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이렇게 들리게 이건 우리 정음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정음을 다 망가뜨려 놔가지고 표기가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이것도 네라고 하지 않고 이걸 어에 가깝게 발음하잖아요. 이거 예. 이렇게 하나? 아니 글자만 있으면 됐지 왜 이런 또다시 발음하는 규칙 발음 기호를 만듭니까? 이건 문자가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그 문자 자체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문자에 뜻이 담겨있는데 뜻의 원형과 소리 뜻이 담긴 소리에 대한 원형과 문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어떤 사건이 생겼는지 어떤 변화로 말미암아 이것이 발전하는 쪽으로 된 것이 아니고 땜빵하는 쪽으로 영어 문자 발달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전 뭐 영어 전공자는 아니지만 우리 배달결의 소리로 일반 소리의 원리로 적용해서 딱 파헤칠 때 정말 심각해요. 영어 소리에서
미국 소리를 또 소리가 그냥 완전히 더 장사꾼 소리로 망가져 있잖아요. 사나운 소리로 망가져 있잖아요. 뉴 프런티어니 뭐 해가지고 온 세상을 지금 장악하는 언어가 영어에서 미어로 되면서 또 이게 엉망인 거예요. 미열도 제대로 소리 원리를 이것을 잡아야 되는데 이걸 잡지 못하니까 온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영어라는 소리가 각양각색인 시대에 그냥 서로 뜻만 맞으면 된다는 식으로 그냥 그것도 역시 소리를 딱 보면 소리에 그 공통분모들이 있으니까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근데 외형은 자국어의 그 표기법이랑 각 결의 성깔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처음엔 뭔 말인지 몰라요. 우리 영어랑 미열 딱 보면 처음엔 이게 전혀 뭐 다른 나라 말로 알지 않습니까? 갈수록 거리가 멀어져요. 미국 신영어랑 캐나다도 좀 차이가 있고 동남아시아, 미국, 싱가포르 이런 데 보게 되면 미어랑 또 차이가 있고 저쪽 호주랑 또 차이가 있어요. 호주는 아무래도 이쪽 미국 영국 냄새가 많이 나지만 아직 그러니까 이게 다양해요. 영어라는 게 오늘날 우린 그 모든 것을 꿰뚫는 외국어 공부하는 원리를 지금 같이 공부하는 중에 있단 말이에요. 예? 음소가 망가진 걸 이야기하고 땜질 하잖아요. 어? 아니 이게 애면 애 라틴식으로 발음하면 이거 태 그럼 되잖아요. 태. 요거 넣은 건 이제 요거 T자를 조금 이제 부드럽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T가 이게 격음이잖아요. 거치는 걸 조금 부드럽게 해서 저기 보세요. 이것도 자음, 이것도 자음. 두 낱말에 걸쳐서 이게 자음이 이제 이건 세 개 있을 때 이걸 그냥 지워버리잖아요. 이걸요. 그래서 이것도 없으니까 이나가 되는 거예요. 이나. 그게 무슨 혀를 굴리고 빨랑 할래서가 아니라 소리 원리가 그렇게 흘러요. 이게 이나. 이거 은자가 없으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건 벌써 터가 이게 나해서 이게 은과 더 속에 이게 은자랑 T자가 이게 묵어 들어가요. H자는 T자에 녹아 들어가서 이게 부드러운 디귿과 니은했을 때 디귿이 이 안에 먹혀서 이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나. 이 나도 아니고 이 너도 아니고 이나. 모음이 그냥 소리가 몇 개밖에 없으니까 더 어영부영이 되잖아요. 아, 에, 이, 오, 우라고 하는 라틴 발음으로 이런 오모음 체계로 세계 모든 언어가 이렇게 통합이 돼 있어요. 문자는 자기네 거 고수해더라도 자음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 모음은 전부 다 이 범주 가운데서 비스무리하게 통합이 됐어요. 지난 200년 동안의 언어 통합사예요. 그것으로 정치 통합, 종교 통합 모든 것에서 제2의 바벨이 이루어져 있는 현금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때 전 세계로 아주 완전히 이렇게 짧은 시간에 퍼지기도 하지만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해서 통제가 가능한 그런 때가 됐어요. 그게 바로 인공지능을 먼저 틀어놓고 인공지능을 시험한 것도 되고 아무튼 좋은 뜻으로 쓰이든 나쁜 뜻으로 쓰이든 아무튼 목줄 잡힌 거예요. 세계 인류가. 어떤 사람한테 잡히기도 했지만 사람의 뒤에 어떤 사상, 성경으로 말하면 어떤 흑암의 권세가 그를 조종하는가 하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뭐 그것 때문에 무슨 혹세 문민하는 신비주의자들이 날뛰는데 그런 거 우리랑 상관이 없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일단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 그 다음 B 이거는 gain 이게 두 개가 합성된 거잖아요. B 이거 gain 요건 또 이제 뒤에 인자인데 뒤에 나중에 쥐자를 덧붙이게 된 거예요. 이게 영어 문자 변한 거를 보면 beginning 이거 저 그래서 ing 꼴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뭔가 지금 계속 끝허리가 진행이 되는 느낌을 주는 거잖아요. begin. 그래서 이거 n자 하나 더 쓴 거예요. begin. 이제 앞에 이거 다가 있고 또 인자가 있어서 이게 beginning이 이게 명사류예요. 순수 그냥 일반 이름을 붙인 건 아닌데
동사 몸뚱아리에서 만들어진 명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명사랑 달리 꿈틀꿈틀하니까 그런 게 이제 뭐 현재 분사 형태를 띠거나 아니면 동명사라고 하는 또 그런 또 영어 특유의 이제 그런 문법용어로 이 낱말을 규정하다. 아무튼 인자부터 해서 다자부터 해서 beginning이 이게 한 덩어리 한 단어로 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 혼자 성립 안 되고 더 혼자 성립이 안 돼요. 다는 뒤에 반드시 이게 요 이나 beginning에서 이게 beginning이 이게 가장 주대가 되는 넓게 명사 상당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명사류란 말이에요. 이게 이건 다 굿이라는 거야. beginning에서 이렇게 비서 노릇을 한다고요. 근데 전체 주대는 God잖아요. 가득한 결과가 created, 그렇죠? created 이것으로 이제 나타난 거예요. God created. 그럼 이 1절은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 요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요 목적에 대한 걸 한 가지 밝힌 게 이나 beginning이 있고 실제 순수 그거 내용이 바로 the heaven and the earth. 예? 요거. 각각의 the가 있어요. the가. 그렇죠? 예. 요거. 하늘. 원문은 이게 복수 형태지만 그 다음에 땅. 요것을 갖다 했는데 앞에 있는 in the beginning. 요게 있는 거야. 되게 전치사 이런 구라고 하는 건 크게 보통 평범히 볼 땐 목적 개념의 목적. 그러니까 요 내용, 요 동사를 좀 어떻게 삼삼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물론 관계는 다 이게 주때에 전부 다 관련되는 거예요. God가 왕이에요. 왕이 어떤 거냐? 그래, 이거 완전히 비서실장 같은 격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결과예요. 결과 딱 끊어지는 거. 나머지는 이거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새겨나갑니다. 근데 이걸 줄줄이 음미해야 되잖아요. 이걸 먼저 해서 이거를 요걸로 요거를 설명해서 이거. 근데 이 가드라고 하는 이름이 요것을 했다. 드가 벌써 이게 끝난 거잖아요. 뭐를 요거 다 이거랑 또 요거를 갖다가 이게 이제 제니시스 어떤 거 생긴 거 발생 사건 벌어진 것에 대한 걸 책 제목을 이제 쓴 건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무튼 음소가 망가졌기 때문에 이런 거 알파벳 발음 있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 어떻게 발음들 하십니까? 이거를 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아자를 크게 쓰고 이자는 조그맣게 해서 아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이라고 합니까? 요것의 이름 말이에요. 이름. 이 이름은 어떻게 해요? N 그래요? N? 또 이건 또 어떻게 요거 이름을 소리를 내냐고요. 이 알파벳 소리 내는 거 세계 최고의 사람 거 동영상에서 구해서 한번 큰 소리로 연습해 두세요. 아무나 마구잡이를 하는 거 말고 우리 소리를 잘 알고 영어 소리 잘하는 사람이 뭐가 아주 가장 금상첨화인데 찾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헬렌 말이랑 라틴을 깔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서구 문사철, 서구 문명의 엑기스예요. 헬렌 말, 라틴. 거기에 우리는 또 구약 성경인 이 아랍 문자로 된 그 특성 있는 문자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 배달 글자 가지고 우리가 공부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줄줄이 and, the, 요거 이렇게 해주고 was. 그 다음에 또 이거 요것이 이게 지금 이른바 명사 앞에 쓰는 전치사니까 form과 void 그렇죠? 또 and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읽고 많이 읽어야 돼요. 이 영어도 암기고 따지고 자시고 없어요. 읽어야 되는데 처음에 이거 읽을 줄 모르니까 똑바로 읽어주는 테이프나 사람 걸 듣고 따라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거 한 개의 그 소리에 대한 것도 내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이제 사전에 도움받고 요즘 뭐 너무나 이런 인터넷 프로그램이 좋은 게 많으니까 큰 소리를 한다. 처음에는 이제
정확하게 한다. 그 다음 천천히, 처음에는 속도 내고 샬라샬라 일단 배워야 되니까 알파베트 이런 한 단어 매듭절이 됐든지 한 단말을 발음하는 흉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덩어리 읽기를 해야 돼요. 덩어리 읽기. 예? 그러면 이게 빨라지는 것 같이 느껴지고 이게 그냥 한 단어처럼 보인다는 게,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놔서 우리가 헷갈리지, 한 단어 묶음으로 그냥 요건 뭐 두 묶음하든 뭐 주어 동사 따로 보는 가장 핵심이니까 나머지 이렇게 덩어리로. 그래서 많이 소리 듣고 따라하고 문장을 봐가면서 또 따라하고 그 속도로 원래 그 상황에 맞는 속도 들리는 거, 처음에는 왕왕하니까 잘 몰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큰 소리로 내가 낸다는 게 중요해요. 흉내 낸다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이런 발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애매한 것들은 끊임없이 또 소리로 연습하면서, 그렇게 해서 많은 문장을 이제 보면서 소리 내는 훈련을 하면 그 안에 모든 엑기스가 다 담겨요. 뭐 암기고 불규칙이고 문법이 그런 건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나이 많은 사람이, 할 일 없는 사람이 뭔가를 위해서 할 때 그런 경우나 그렇게 말 가지고 나쁘게 말하면 장난 놀듯 하는 거. 왜? 자기네들도 끝없는 그런 연구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거, 그냥 어떻게 잘 쓰여질까 하면서 그냥 연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게 언어학이에요. 꼬마들이 문법 가지고 말을 배운답니까? 글자 가지고 말을 배운답니까? 듣는 모습 보고 옹알이하다 따라하다 어떤 데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말 딴 사람한테 말했는데 그 소리를 딴 애가 듣고 또 자기 마음먹은 대로 하면, 아, 이게 내 소리가. 그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철들면 이제 글자도 배우고 책도 읽고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나가더라 그 말이죠. 자, 오늘 뭐 이미 다 아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음소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A자가 어떻게 7가지 이상으로 나오냐고. 이건 엉터리 언어고 혼미한 언어예요. 이걸 커버하려고 많은 문법 규칙, 읽는 규칙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건 억지 춘향에 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말은 이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어원을, 옛 고유, 뜻을 가장 많이 보존하고 있는 언어예요. 한글로 된 거 말고 언문으로 된 거, 한문으로 된 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바른 신학도 해야 되고, 이런 읽기책에 한 단어가 이렇게 세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몸뚱아리, 즉 어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을 하면은 음소가 망가지고 어떻든지 많은 것들을 휘어잡아서 그 어원을 잘 추구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야 그게 실력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고맙습니다.